자, 23쪽 117번. 자, 한 자리 자연수 A, B에 대해서 괄호 A, B를 저렇게 약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괄호 A, B 하면 얘는 0.A 순환소수 그리고 0.0B 순환소수 이거란 뜻이죠.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이제 7,2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 문제에서의 약속처럼 우리가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얘는 0.7 순환소수 더하기 0.02 순환소수 이런 뜻이 되겠지. 자, 근데 이것이 9a랑 같대. 얘는 a의 9배, 즉 9a랑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풀어야 되는 것은 이거야. 요 방정식, a에 관한 방정식. 자, 근데 이제 좌변이 이제 순환소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순환소수는 항상 분수로 바꿔줘야 조금 계산이 편하다 그랬지. 자, 그래서 분수로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 0.7 순환소수는 9분의 7. 다음 0.02 순환소수는 얘는 순환 마디가 하나고 아닌 게 하나니까 90분의 이렇게 되겠지. 90분의 2.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것이 9a다. 자, 90분의 2는 약분 가능하니까 얘는 45분의 1로 바꾸어주고. 자, 그리고 분수가 있는 방정식에서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수가 아닌 형태로 만든 후에 푸는 게 조금 편하지. 자,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린 양변에 45를 곱할 것이다. 자, 그럼 9분의 7에다가 45를 곱하면 9랑 45 약분돼서 5가 여기 7에 곱해지는 셈이 되겠지. 그래서 5, 7에 35. 그 다음에 여기 45분의 1에는 45를 곱하면 1이 되겠네. 플러스 1. 한 것이 9a가 되는데 9a에다가도 45를 곱하면 얘는 얼마가 되냐. 5, 9, 45, 4 올라가고 4, 9, 36, 405 이렇게 되겠다. 405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결국 405a가 35 더하기 31 36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a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a는 405분의 36. 왠지 약분이 되겠지. 자,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예를 들어 9로 먼저 나누어주면 9로 약분하면 얘는 4, 얘는 9로 나누어주면 4, 9, 36, 45, 5, 9, 45. 45분의 4가 되겠네. 자, 그래서 a는 45분의 4가 되겠다. 자, 이 a의 값을 이제 순환소수로 바꿔주면 되니까 우리는 4를 45로 한번 나누어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0, 0, 0, 0. 자, 400에는 45가 9개, 8개. 8개 들어가고 5, 8에 40, 4 올라가고 4, 8에 32. 4 더하면 36. 또 40이 남네. 자, 그럼 0 내려주면 또 400에 당연히 8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8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자, 따라서 a는 순환소수로 표현했을 때 0.08 여기부터 순환되는 그런 소수가 되겠다. 자, 그 다음 다른 거는 괜찮아? 뒷페이지 22번, 23번. 자, 먼저 122번.
자, 한 자리 자연수 x에 대하여 분수 6x분의 7 괄호 8 빼기 x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될 때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유한소수란 말은 우리가 분수에서 다 약분을 해줬을 때 약분을 하고 나서 분모 밑에 있는 녀석을 소인수분했을 때 그게 얘는 분모가 소인수분했을 때 2 또는 5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으면 유한소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자, 분수 다시 한번 써볼게. 저기 분모인 6x를 2 곱하기 3x로 쓰자. 2 곱하기 3 곱하기 x 6x 분해. 자, 분자는 7 곱하기 8 빼기 x 이런 형태야. 자, 그리고 x는 한 자리 자연수. 자, 그러면 이게 일단 x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는 분수 여기서 약분이 될까 안 될까도 아직은 알 수가 없어. 근데 확실한 것은 분모 중에 여기 3 얘는 약분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3이 분모에 남아있으면 그건 유한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분자는 지금 보니까 7과 8 빼기 x라는 녀석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7은 당연히 3을 약분시킬 수가 없겠지. 그러면 8 빼기 x라는 녀석이 3을 약분시켜 줘야 돼. 즉 8 빼기 x가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x로서 가능한 거. x는 지금 한 자리 자연수라 그랬고 8에서 뭔가를 뺐으니까 8보다 좀 작은 3의 배수라고 했을 때 8 빼기 x로서 가능한 것은 6 또는 3이 있겠지. 자, 그렇다면 8 빼기 x가 만약에 6이려면 x는 2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8 빼기 x가 3이 되려면 x는 5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x가 2 또는 5가 되면 저기 3이 약분되면서 유한소수가 될 수 있겠지. 지금 왜 늦었어? 자, 근데 여기서 한 개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아직은 뭔지 모르지만 x도 지금 분모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얘도 혹시나 2랑 5가 아닌 숫자가 되어버리면 또다시 위에서 약분을 시켜줘야 되는 녀석이 될 수 있겠지. 자, 근데 다행히 8 빼기 x가 3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 x는 2 또는 5기 때문에 얘가 2나 5가 된다 하더라도 유한소수가 됨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x는 2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가능한 x값을 모두 구하시오. 답은 2랑 5가 되겠다. 재영아 24쪽 123번 이제 풀이할 거거든. 여기 다 풀었어? 24초까지? 안 풀었지? 어디까지 풀었어?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학원에서 그때 풀이를 했고 여기는 이제 대표 문제는 같이 풀고 밑에 거랑 뒤에 C단계가 숙제였거든. 여기까지 했구나. 여기 접어놓긴 했네. 숙제인 건 알고 있었구나. 해야지 숙제는. 자, 일단 123번 마저 보도록 하자. 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자, 이런 규칙으로 계속해서 분수를 더하는 거. 어디까지? 계속 끝없이. 자, 요것을 a분의 b를 할 때, 그러니까 지금 규칙은 알 거야. 분자는 전부 다 1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1 빼고 우리 분수만 봤을 때 분자는 1이고 분모는 처음엔 2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랑 5가 한 개씩 더 곱해지는데 2가 한 개 더 많은 그런 상황이지.
자, 얘를 a분의 b라고 할 때, 자, 서로 소인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자, 저거는 계산을 해도 조금 지금 뭐야? 그러니까 만약에 계산으로서 우리가 살펴보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자, 2의 제곱 곱하기 5를 계산을 하면 20이 되겠지. 20분의 1 더하기, 쟤는 200이 되나? 200분의 1 더하기, 그 다음 2000분의 1 더하기. 뭐 계산을 하니까 조금 규칙이 더 잘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분수를 지금 상황에선 직접 더하기는 좀 힘들지. 자, 그래서 순환소수, 그러니까 이 첫 단원에서는 이런 형태의 계산식을 봤을 때 소수로 바꿔서 더해야 조금 편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하자. 자, 그 말은 소수로 바꾸려면 분모가 10이나 100이나 1000이면 조금 더 좋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2분의 1이라는 분수는 5를 위아래로 곱해서 우리가 10분의 5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20분의 1도 마찬가지. 뭐 여기서 봐도 되고 아니면 소인수분에 대한 상태에서 보더라도 2랑 5의 개수 중에 5가 하나 모자라잖아. 그러면 그것만 맞춰주면 얘는 10의 거듭 제곱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나머지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 5를 한 개씩 더 곱하는 계산.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5를 곱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100분의 5가 될 거야. 분자분모 5를 곱하면. 자, 그 다음 분수에도 분자분모에 5를 곱하면 얘는 1000분의 5가 되겠지. 만분의 5.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소수로 바꿔서 순환 소수 형태로 해줄 수가 있겠다. 자, 여기서 세로 셈으로 한번 해보면 이 덧셈은 1 더하기 0.5 더하기 0.05 더하기 0.005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해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거의 합은 1.5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되겠구나. 자, 따라서 1.5 순환소수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지금 분수로 바꿔놨어. 그럼 우리가 분수로 바꾸는 건 바로 해줄 수 있겠지. 자, 분수로 바꿔주면 얘는 9분의 15 빼기 1이니까 14. 그리고 약분은 더 이상 안 되니까 기하분수지.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a분의 b란 뜻이야. 자, 그러면 a는 9고 b는 14니까 둘이 더하면 답은 23이 되겠지.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글씨가 잘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유리수와 소수 단원 문제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 26쪽으로 넘어와서 단항식의 계산 부분 한번 보도록 하자. 단항식의 계산. 단항식이란 것은 항이 한 개짜리인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는데, 자, 항이 한 개짜리인 식이 단항식이다. 근데 항이라는 것은 뭐야? 숫자랑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항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a 제곱, 뭐 5a 제곱, x 제곱, y. 좀 길어 보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항이란 뜻이야.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뭐 x 더하기 2 이렇게 되면 항이 두 개짜리지. 그래서 얘는 단항식, 얘는 항이 여러 개니까 다항식이 되겠지. 요거 하나하나가 각각이 항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단항식은 어쨌든 곱으로만 표현되어 있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계산들을 하는 단원이란 뜻이겠지. 자, 그래서 하기 전에 우리가 지수 법칙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너희 다 한 번씩 했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우리가 똑같은 것을 여러 번 더하는 거. 예를 들어 9개 더한다.
자, 2를 9개 더하는 거를 간단히 어떻게 표현했냐면 곱셈으로 표현을 했어. 2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물론 계산하면 18이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은 거를 여러 번 곱하는 것. 자, 예를 들어 9개. 자, 이것도 이제 간단히 우리가 표현하는 약속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지수라 불러, 지수.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2의 9제곱. 자, 그래서 곱해지는 숫자를 여기 밑에 크게 써주고 얘를 밑이라 불러, 밑. 그 다음 곱해지는 개수를 여기 조그맣게 오른쪽에 써주는데 얘를 이제 지수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래서 뭐 2의 9제곱은 직접 계산 물론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굳이 계산은 안 해줘도 되겠지. 자, 그래서 뭐 이런 계산들을 하는데 이제 밑이 같은 녀석들이 곱해질 때 이제 지수끼리 어떻게 되는가 뭐 이걸 알아보는 거지. 자, 예를 들어 위에다 쓸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이 m개 곱해져 있고, 그러니까 다시 풀었으면 a 곱하기 해서 a가 총 m개 곱해진 것이 a의 m제곱이지. 여기에다가 a 곱하기 해서 얘가 총 n개 곱해진 덩어리. 이것이 이제 a의 n제곱이잖아. 근데 얘들 둘을 곱하겠대. 자, 그러면 a가 총 몇 개가 곱해지는 셈이 돼? m개, n개 합치면 당연히 m 플러스 n개겠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간단히 지수로서 표현을 했을 때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 이런 법칙이었지. 자, 그래서 너희는 중간 과정을 생략을 하고 이제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밑이 같은 지수끼리 곱할 때는, 숫자끼리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해진다라는 것을 바로바로 이용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2의 7제곱 곱하기 2의 8제곱. 그럼 고민할 거 없이 우리는 7이랑 8을 더해서 2의 15제곱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지. 자, 이런 게 지수 법칙이고, 자, 당연히 나눗셈에도 적용이 되는데, 자, 나눗셈은 뭐 굳이 이 예를 안 줬고 바로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 a의 9제곱 나누기 a의 3제곱. 자, 재용아, 얘는 a의 몇 제곱이 돼야 될까? 아니야. 잘 봐봐. 나눗셈이라는 것은 역수거든. 그래서 얘는 a의 9제곱 곱하기 a의 3제곱 분의 1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얘는 a의 3제곱 분의 a의 9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a가 9개 곱해져 있어. 근데 분모에 a가 3개 곱해져 있어. 그러면 a가 한 개씩 이렇게 약분이 될 텐데, 그러면 밑에가 적으니까 당연히 위에가 남게 되겠지. 몇 개가 남을까 이런 뜻이거든. 몇 개가 남게 돼. 그렇지, 6개. 그래서 나눌 때는 뭐 한다? 지수끼리 뺄셈을 하는 게 맞겠지. 개수니까 이게. 자, 그래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해야 될 때는 m에서 n을 뺀다. 그래서 a의 m 빼기 n제곱. 물론 이거는 m이 더 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아까 했던 a의 9제곱 나누기 a의 3제곱, 이게 9에서 3을 빼서 6제곱이 되듯이. 자, 근데 똑같은 나눗셈이라도 m과 n이 같다면, 그리고 만약에 n이 더 크다면, 이렇게 상황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m과 n이 같다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의 6제곱 나누기 a의 6제곱. 이럴 땐 어떻게 돼야 될까? 그냥 이거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5 나누기 5 또는 뭐 10 나누기 10 전부 다 뭐가 돼?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m과 n이 같은 상황에서는 얘는 그냥 1이라는 결과를 갖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자, 만약에 n이 m보다 더 크다. 예를 들면 a의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자,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
a의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라는 것은 a의 3제곱 그냥 이렇게 쓸게. 나누기 a의 5제곱 이거잖아. 자, 그럼 약분이 되는데 이번엔 분모가 당연히 더 많으니까 분모에 a가 남게 되겠지. 분자는 약분 다 됐으니까 우리가 보통 1로 쓰고. 자, 근데 분모에 몇 개? a가 2개 남게 되겠지. 그럼 뭐야?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뺀 만큼 써주면 되는데 분모에 써줘야 돼. 분모. 자, 그래서 얘는 n이 더 크댔으니까 a의 n 빼기 m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고 대신 뒤에 게 더 많으니까 역수 이렇게 이제 표현되면 되겠지. 이해돼? 그렇게 해주면 돼.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이런 표현도 써. a 6제곱 나누기 a 6제곱은 a의 자 지수 법칙 그대로 적용시키면 0이 맞겠지. 6 빼기 6 하면 이렇게.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게 1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돼. 자, 그리고 a의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도 기본 여기 지수 법칙 그대로 사용을 한다면 3 빼기 5가 돼서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표현도 이제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이것이 a 제곱분의 1이구나 랑 같은 걸 이제 알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가서 이제 새로 우리가 이제 지수에 들어갈 숫자가 0도 된다, 뭐 음수도 된다 이렇게 지수를 확장시키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너희는 일단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지수 법칙을 적용해 주면 되겠다. 이해되지? 자,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될까? a의 6제곱 전체의 3제곱 이렇게 되면 a의 몇 제곱이 돼야 될까? 잘 한번 생각해 봐. a의 6제곱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이것을 세제곱한다. 즉 이것을 3번 곱한다는 뜻이거든. 맞지? 자, 그러면 a의 현아 몇 제곱이 돼야 될까? 그렇지, 18제곱이 돼야겠지. 자, 그래서 얘는 6이랑 3을 곱한다. 자, 그래서 괄호 쳐서 전체 제곱이 되어 있을 때는 거듭제곱 되어 있을 때는 요거는 m과 n을 곱한다. 이런 규칙을 기억을 해주면 돼. 전에 한번 했던 부분이니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도 나온 김에 보도록 하자. 문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자, a의 제곱, b의 3제곱에 전체 4제곱. 자, 이거는 지수끼리 각각 곱하면 돼. 그래서 a의 2 곱하기 4, 8이지. 그리고 b는 3 곱하기 4. 그래서 얘는 a의 8제곱, 그리고 b의 12제곱. 이런 식으로. 약간 분배되는 느낌이지, 지수끼리. 자,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다. 뭐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겠다. 뭐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 다음 자, 뒤에 이제 다항식 계산하는 내용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자, 오늘은 지수 법칙만 할 거야. 자, 그래서 27쪽 일단 풀어야 되고, 자, 그 다음 뒤에 이제 유형별로 있는 건 우리가 조금씩 같이 볼 건데, 30쪽으로 넘어와 봐. 여기서 쉬운 것들은 너희가 직접 풀 거고 몇 개만 우리가 같이 풀고 마무리할 건데, 하나만 보자. 하나. 나머지 것들은 그냥 지수 법칙 사용하는 거니까. 31쪽에 191번 요거 한 번만 볼게. 크기 비교하는 거야. 지수 형태로 표현된 수의 대소 관계, 크기 비교. 자, 2의 50제곱, 3의 40제곱, 6의 20제곱. 누가 가장 크고 누가 작을까? 너희가 계산력이 엄청 좋아서 2를 실제로 순식간에 50번 곱해버리고 3을 실제로 40번
후다닥 곱해버려서 그 곱한 결과를 머릿속에 떠올린 후에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좀 하기 힘들지. 자, 그래서 이렇게 크기를 비교해야 될 때는 뭘 하면 되냐면 밑을 통일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가 큰지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밑이 다르기 때문이야. 만약에 밑이 같다면 2다. 2의 30제곱, 2의 31제곱. 이건 누가 봐도 2의 31제곱이 큰 거거든. 실제로 2의 30제곱을 계산하고 31제곱을 계산해서 비교한 건 아니잖아. 근데 당연히 더 많이 곱했으니까 더 크다.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쟤들이 계산하기 힘든 큰 숫자라 하더라도 밑만 같게 만들 수 있다면 괜찮다. 뭐 이런 말이겠지. 자, 만약에 밑이 같게 안 만들어지면 그때는 이제 지수를 통일시킨다.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밑이 다르더라도 3, 4 다르더라도 만약에 지수가 똑같아. 3의 20제곱, 4의 20제곱. 자,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안 하더라도 너희가 당연히 큰 숫자를 여러 번 곱한 게 더 크다라는 건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191번 같은 경우는 밑을 통일시키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지수를 한번 통일시켜 보겠다. 자, 통일시킬 때는 얘들의 우리가 뭘 구하면 되냐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돼. 최대 공약수. 자, 50, 40, 20의 최대 공약수는 너희가 10인 거 다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2의 50제곱이면 얘를 뭐의 10제곱인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하자는 뜻이야. 자, 우리가 괄호 있을 때는 안에 것끼리 지수끼리 곱해진다 했으니까 10이랑 곱해져서 50이 되려면 2의 5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3의 40제곱도 마찬가지로 얘는 누구의 10제곱이냐? 3의 4제곱의 10제곱. 그 다음에 6의 20제곱 누구의 10제곱이냐? 얘는 6의 제곱의 10제곱. 뭐 이런 거 알 수 있잖아. 그러면 2의 5제곱, 3의 4제곱 정도는 계산 가능하니까 얘는 32의 10제곱. 얘는 3의 4제곱은 81이거든. 81의 10제곱. 6의 제곱은 36이니까 36의 10제곱. 그럼 크게 나왔네. 누가 제일 커? 자, 3의 40제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6의 20제곱이 그 다음. 그 다음 제일 작은 녀석이 2의 50제곱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야.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재용이 앞에 거 덜 푼 것도 마저 풀고. 자, 오늘 어디까지 풀면 되냐면 덜한 건 숙제가 될 거고. 아까 27쪽 부분이랑 그리고 30에서 37 아니다 30에서 33. 자, 근데 번호는 209번까지. 209번까지. 그러니까 33쪽 절반만 풀면 돼.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